나는 매일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바로 노트북을 켠다. 새벽부터 노트북을 켜는 이유는 미라클 모닝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1일부터 미라클 모닝 모임을 1년째 운영하고 있다. 15명의 멤버들과 함께 아침 6시에 일어나 독서, 공부, 글쓰기 등 각자 하고자 하는 루틴을 1시간씩 하는 온라인 모임이다.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켜놓기 때문에 다시 잠들지 않게 된다.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눈 뜨자마자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까지 하면 몽롱했던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깬다. 아침 시간은 정말 고요하다. 휴대폰 알람 소리도 바깥 세상에 소음도 없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멤버들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다. 나는 주로 독서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까지 길러져서 정말 좋다. 예전에는 마지못해 겨우 일어나는데 지금은 벅찬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모임 후에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 밖을 나선다. 점점 해가 짧아져 7시가 넘었는데도 어둑어둑하다. 독서 후 나는 바로 운동을 하러 간다. 예전에는 헬스장을 끊어놓고도 가다 말고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헬스장 가는 것도 습관이 되어 저항 없이 가게 되었다. 가는 것이 귀찮지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특히 이 시간에 헬스장에 가면 좋은 점 하나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서 쾌적하다는 점이다. 미라클 모닝 독서를 마치면 바로 헬스장을 가기 때문에 헬스장도 평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가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것도 딱히 싫어하는 것도 없는 무색무취한 사람이랄까? 그래서 그저 주어진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다.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 4년간 근무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진 목표를 위해 살지 않기로.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그렇게 나는 퇴사를 했다. 누군가는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3년 전 내 퇴사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회사를 나와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히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집에 돌아와 노트북과 짐을 챙겨 출근 준비를 한다. 비타민, 오메가3, 철분제 등 영양제도 매일 챙겨 먹는다. 돈도 아끼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도 직접 점심 도시락을 챙긴다. 밥은 현미밥을 냉동해놓고 반찬은 직접 하거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 요즘 너무 치솟고 있는 물가 탓에 밖에서 밥 사 먹기도 무섭다. 도시락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출근하는 곳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다. 지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남은 자리 하나를 무료로 내주었다. 공유 오피스 1인실 가격도 몇십만 원 하던데 큰 고정비를 아낄 수 있어서 지인에게 정말 감사하다. 헬스장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내 출근 시간은 9시다. 신기하게도 6시에 책 읽고 헬스장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하면 딱 9시다. 퇴사를 하면 출퇴근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해둔 것이 크게 작용했다. 퇴사 후 소속이 없는 나는 흔히 말하는 엔잡러이다. 취업 컨설팅,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일을 하고 있다. 취업 컨설팅은 대학 강의를 나가거나 과외를 하고 있고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는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은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 업무를 볼 예정이다. 공간 대여업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 응대, 마케팅, SNS 관리, 예약 관리 등 데스크 업무도 은근 많다. 오늘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데스크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을 먹은 뒤 파티룸과 스튜디오 청소를 하러 갈 예정이다. 지금은 파티룸이 연말 성수기로 연중 문의와 예약이 가장 많다. 공간 대여 사업을 하다 보니 인스타 광고, 네이버 지도 관리, 인테리어 등 평범한 직장일 때는 전혀 몰랐던 분야를 배우게 된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자 목공 인테리어를 배우러 다녔고 얼마 전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공부하여 1차에 합격하였다. 이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튜브, 쇼핑몰 운영 등 새로운 분야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점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었다. 3시간의 오전 업무 후 12시가 되어 도시락을 꺼냈다. 혼자 먹는 밥이 가끔 외롭긴 하지만 라디오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살펴본다. 경제, 정치, 사회, 시사 등 혼자 있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양한 분야를 고루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회사를 다닐 땐 사람들과 같이 오손도손 밥도 먹고 해서 가끔은 그런 기억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평생 혼자 일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맛있게 점심을 먹는다. 근데 진짜 맛있다. 점심 식사 후 파티룸 청소를 위해 나섰다. 사무실에서 버스로 가면 금방 가는데 최근에 버스비가 올라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 날씨가 추워져서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비용을 줄이는 게 의외로 크다. 가는 길에 하늘도 올려다보고 풍경도 보면서 회사 다닐 때는 누리지 못했던 낮 시간에 호사 아닌 호사도 누려본다. 파티룸에 도착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주로 스터디나 모임 용도로 많이 쓰신다. 오늘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다.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듣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이 다녔다. 여러 일들 중 파티룸이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창업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서 살면서 부동산 한번 가본 적이 없다 보니 매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때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좋은 매물을 구했고 발품을 팔아 저렴하게 인테리어도 했다. 내가 꾸민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좋은 추억과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이 업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팀 모임을 위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도 깨끗하게 하였다. 오늘은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직접 수리를 하였다. 청소를 마친 뒤 연말 시즌이라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내도록 소품을 세팅하려고 한다. 인터넷과 남대문 시장에 직접 발품을 팔아 하나둘 모은 소품들이다. 원래 이런 소품들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파티룸을 운영하다 보니 예쁜 소품도 찾아보고 다른 사업자의 공간도 레퍼런스 삼아 참고하면서 조금씩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다. 다음 손님들도 우리 파티룸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렌탈 스튜디오로 출발했다. 그곳은 거리가 꽤 있어서 지하철로 이동해야 한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겠지? 렌탈 스튜디오도 파티룸과 마찬가지로 공간 대여의 하나지만 이곳은 모임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제품이나 모델 촬영을 위한 공간이다. 오늘도 우리 쇼핑몰에서 제품 촬영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고 가셨다. 보통은 파티룸이 청소할 게 많고 스튜디오는 적은데 오늘은 그 반대다. 나는 원래부터 청소하는 것을 꽤나 좋아했다. 특히 주말에 하는 방 청소랑 화장실 청소를 좋아했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한 주를 잘 마무리한 느낌도 들고 내 마음까지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것일까? 덕분에 쉬지 않고 청소, 또 청소를 하고 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월요병이 정말 심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다음날 회사 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고 우울감마저 들었다. 회사 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회사를 나오자마자 월요병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내 주말도 사라졌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출근이 없지만 반대로 퇴근도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난 이 삶이 만족스럽다. 억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사니까 힘들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성인이 된 20살 때부터 취업을 한 28살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다.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예식장, 백화점, 쇼핑몰, 게스트하우스, 카페, 전단지, 과외 등 다양한 알바를 해왔다. 용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들인데 덕분에 사회성도 키우고 다양한 경험도 쌓았다. 이 경험들이 쌓여 지금 하는 일들에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했다 보니 고객을 응대하고 만족시키는 것에 익숙하다. 지금도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파티룸과 스튜디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면서 취업 컨설팅으로 취준생들과 만나면서 미라클 모닝 모임에서 멤버들과 소통하면서 남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사실 나는 그리 어렵지 않고 재미도 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이 가기 때문일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업에 도전할 생각이다. 청소가 완료된 공간의 모습이다. 공간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노라면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벌써 해가 어둑어둑하다.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다시 동네로 돌아가야 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러 간다. 아까보다 더 사람들이 많다. 다들 발걸음도 빠르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겠지? 모두가 고된 하루를 보냈음에 틀림없다. 나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표 공유 모임이 오늘 저녁에 있기 때문이다. 쇼핑몰, 학원, 영상실 등 자신만의 영역에서 일하는 젊은 대표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주일 동안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모임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면 배우는 것도 많고 동기부여도 많이 든다. 모든 일과를 마치니 9시 30분이다. 밤이 되면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하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런 삶을 1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내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고 싶어서이다. 꼭 돈이 많은 것만이, 꼭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만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거기서 조금씩 성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단단한 하루를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다음 날도 아침 5시 45분에 내 하루는 시작된다.